네,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잘 보도가 되질 않아서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환경위성 천리안 2B호가 오늘 아침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지 궤도 위성 중 환경 탑재체가 실린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환경 탑재체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승훈 책임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벽부터 관제소에 계속 계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 성공된 겁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 궤도에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예. 일단 발사는 잘 되었습니다. 네, 이 발사한 곳이 남미의 기아나 우주센터라는 곳인데 우리 나로우 발사했던 그 발사장에서 왜 안 한 거예요? 예, 우리도 나로우를 발사했던 외나로도 발사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궤도의 아주 작은 소형 위성 발사를 위한 시설이고요. 예. 천리안 2B호는 이제 대형 위성이다 보니까 유럽의 아리안 스페이스사의 아리안 5 발사체를 이용했습니다. 예. 앞으로 본 궤도에 올라서 활동할 때까지는 좀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몇 주 정도 걸려서 천천히 저희가 이제 제 궤도까지 갑니다. 네. 이 발사 성공하는 데까지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데 위기 같은 건 없었는지요? 없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예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승훈 박사께서는 우리나라에 남아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 이 천리안 2B호가 제 궤도에 잘 안착하면은 위성의 각 부분체마다 이제 점검을 시작해요. 네. 환경 탑재체가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환경 탑재체도 우선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기능 시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스펙트럼 데이터를 보면서 성능 시험도 저와 같이 이렇게 동료도가 함께 수행합니다. 네. 이름이 천리안 숫자 2에 알파벳 B를 써서 2B호인데요. 네. 그럼 1호가 있을 것 같고 2A호, 2B호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천리안 2호는 1호는 하나였는데 천리안 2호는 2A호와 2B호 두 개로 이루어진 쌍둥이 위성입니다. 예, 거의 위성체는 거의 동일하고요. 그 위에 2A호에는 이제 기상 탑재체하고 우주 기상 탑재체가 실려 있고 2B호에는 해양 탑재체와 환경 탑재체가 실려 있습니다. 네. 천리안 1호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천리안 2호를 A, B로 특별히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국가 수요긴 한데 이제 탑재체가 세 가지가 됐고요. 예. 이 세 가지 탑재체가 다 상당히 규모가 있고 전력과 규모가 있는 그런 큰 탑재체들이다 보니까 위성을 두 개로 이제 나누어서 개발한 거죠. 네. 그러면 천리안 2A호는 발사다 성공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약 1년 전인 18년 12월에 발사돼서 지금 기상위성인데요. 2A호는 지금 네.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2A호는 기상위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천리안 2B호는 정지 궤도 환경위성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세계 최초라고 또 하던데 이 환경위성이 어떤 역할을 해요? 이제 정지궤도 위성 2A하고 2B 다 정지궤도 위성인데요. 천리안 위성이 말이죠. 그런데 천리안 위성 2B호에 환경 탑재체하고 해양 탑재체가 실려 있는데요. 네. 이 탑재체들이 정지궤도에서 이 지구 대기 환경을 관측하는 첫 번째 위성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대기 오염이라든지 환경 문제가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다 개발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먼저 올라가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순서상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인 환경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탑재된 기기로 환경위성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관측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에는 2B호에는 해양 탑재체하고 환경 탑재체가 실려 있는데요. 네. 해양 탑재체는 이제 바다의 색깔을 가시광선서부터 근적외선까지 이렇게 13가지 컬러 밴드로 이렇게 관측합니다. 네. 그러니까 멀티 컬러 고해상도 카메라로 보시면 되고요. 바다 색깔을 찍는. 이렇게 되면 유류 사고라든지 해무, 에어로졸, 녹조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 자원 관리 등에 이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환경 탑재체는
분광기인데요. 정확히는 초분광 영상기라고 돼 있는데 하는데 저희가 영상과 동시에 정밀한 그 대기 스펙트럼을 얻어내는 분광기입니다. 그러면 그 스펙트럼 속에는 대기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기과학자들이 미세먼지를 산출해냅니다. 정지궤도 위성에 실려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어서 네. 대기 오염 물질의 종류라든지 발생량, 그다음에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쌍둥이라고 하는 천리안 2A호는 기상위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상위성과 환경위성이 많이 다르겠네요. 다릅니다. 특히 하드웨어는 완전히 다른데요. 2A호는 이제 적외선 내역 구름 사진을 아주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찍는 그 적외선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 구름 사진을 찍어주는 기상위성이고요. 예. 2B호는 해양 환경과 대기 환경을 관측하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기상위성은 적외선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경위성은 초분광 영상기 그리고 해양 탑재체는 다채널 칼라 카메라 이 세 가지는 탑재체는 하드웨어 측면으로 보면 서로 광학 정보를 얻는 방식도 다르고 예. 그 관측 대상도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정지 궤도 환경 위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지 궤도 위성이 뭔가요? 예. 위성은 이제 저궤도 위성도 있고 중궤도 위성도 있고 정지궤도 위성이 있는데요. 예. 인공위성을 지구의 어느 궤도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면 그 고도에 따라서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 그 주기가 다른데요. 네. 고도가 낮을수록 빨리 돌고 고도가 높을수록 천천히 돕니다. 그래서 위성을 지구 적도면을 연장한 그런 면에서 고도 약 36,000km에서 돌게 하면은 네.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지상에 우리가 볼 때 위성이 지구 위에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정지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지구 자전하고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시간이 지구 자전 주기와 같은 24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정지 궤도 위성이 필요한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지상에 어떤 정밀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려면 저궤도 위성을 많이 쓰는데요. 통신 중계한다든지 기상을 관측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려면 위성이 지구 위에 어느 곳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중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정지궤도에서는 이제 비록 저궤도보다 관측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단점은 있어도 네. 한 곳에 계속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통신 중계를 하고 데이터를 내려 보내준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천리안 2B호 발사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리안 2B호의 환경 탑재체는 망원경하고 분광기가 결합된 초분광 영상기입니다. 예. 영상 정보와 함께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초록색까지의 대역을 무려 0.2나노미터라는 굉장히 미세한 간격으로 정밀한 스펙트럼을 수집해요. 이 대역에는 오존이라든지 에어로졸 정보와 함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화학 물질들의 흡수선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면 지구 대기로부터 반사된 태양빛을 이렇게 분해한 스펙트럼 정보를 이 환경 탑재체가 내려 보내주면 네.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대기 과학자 그룹이 또 이제 미세먼지 정보로 산출해내요. 그러면 이제 상당한 시간과 연구가 또 많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결국 체계적인 환경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기 환경 예보 경보 시스템이 구축될 거로 봅니다. 예. 천리안 2B호에 실린 환경 탑재체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승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6539님께서 그러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지 알 수 있게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가능합니까? 네, 환경 탑재체는 대기 중의 그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화학 물질의 스펙트럼 정보를 관측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지상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미세먼지를 산출해내면은 지상이나 항공기에서 얻은 데이터들과 결합을 해서 또 이렇게 그 정확도를 높이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어떤 대기 중의 오염 물질들이 어디서 얼만큼 발생해서 어느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인 자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천리안 2B호가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들 제공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금년은 이제 환경 탑재체 초기 시험 운영과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 수집, 또 검정, 보정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저희가. 예.
그러면 또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내 과학자들이 환경위성 데이터를 국민 실생활에 쉽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실제 현업에 사용돼서 국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또 아주 쉽게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 어플로도 이런 것들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준비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천리안 EBO 개발 시작한 지 뭐 1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박사께서는 개발 초기부터 참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국내외 대기 과학자분들의 필요 제기가 과기부와 환경부의 임무 수요로 이렇게 결실이 됐는데요. 예. 그때가 한 2010년, 11년이에요. 그래서 2011년부터 연세대학교 대기과학 김준 교수님을 중심 연구자로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을 탑재체 발수청으로 해서 정지궤도 환경 탑재체 기술에 대한 사전 연구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해외 공동 개발 업체로 미국 볼 에어스페이스를 선정해서 그때부터 실제 개발이 진행된 거죠. 네. 이 10년 전부터 이 천리안 EBO를 만들게 된 뭐 이유라든가 계기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대기 오염은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들은 그때 벌써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대기 환경 관측을 하고 있었고 또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정부와 과학자들 간의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적극적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부각됐고,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 때문에 이런 초분광 영상기의 센서 기술이 발전해서 정지궤도 탑재체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러한 필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성 개발 사업과 시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맞았다고 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우주 사업도 있습니까? 네. 국가 재난에 대비하고 위성과 지상 통신망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기술 등을 목표로 저희들이 이제 차기 정지궤도 위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저궤도 위성용 초고성능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도 하고 여러 기술 확보 사업을 통해서 민간 기업을 돕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달 탐사 사업도 지금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 개발하는 곳, 또 우주 개발하고 사업하는 건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실지 끝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런 위성 개발, 우주 개발은 우선 첨단 기술의 확보와 그 파급 효과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만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될 첨단 기술들이 있어요. 네. 또 그것을 이룬 다음에는 이것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면은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주기술은 고급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고급 수공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개발 주체가 이제 국가에서 민간 기업으로 또 변해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예요. 네. 우리나라도 첨단 위성을 개발하고 또 직접 발사 능력도 갖춤으로써 제 생각에는 기술 개발이 경제를 창출하는 효과를 충분히 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대영님께서 박사님 발사 성공 축하드립니다 라고 또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승훈 책임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